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 유학생입니다. 경찰 여경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희 카톡으로 수험 상담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카톡에서 대한 내용을 한번 파일로 빼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경구사 카페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상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고민은 지금 현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있으시대요. 학원을 다니며 지금 실강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3주 정도 되셨네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복습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게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좀 정리를 해볼게요. 경찰 학원 실강 복습 관련된 질문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실강 스케줄하고 그리고 복습이나 자습하는 시간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께서 말씀하신 게 마음 같아서는 기출을 돌리고 싶지만 선생님께서 추천하지 않으시고 강사님들은 실강 강사님들은 기출을 빨리 풀라고 하지 않죠. 왜냐면 강의를 팔아야 되니까요. 실강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강의를 들으니까 인강에 비해서 현장감이 있지만 단점은 정해져 있는 커리에서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절대 앞에 있는 기출 먼저 보라고 하지 않죠. 이제 인강에 비해서 단점인 거죠. 그리고 1도 끝난 이후에 계획도 저만 아직 잡지 못한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학원에서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학원에 다니면도 불안한 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출을 일찍 시작하고 싶다. 근데 사실 재시생분들은 이미 형법과 형사법, 경찰학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재시생분들은 이미 기출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고 초시생들은 불안하죠.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업은 몇 시부터 몇 시인지. 그래서 시간표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받은 시간표 보니까 커리가 뭐 기본 이론 반. 근데 학원이 좀 독특한 게 매 요일마다 과목이 하나씩 다 있어요. 월요일 날은 형법, 화요일 날은 형사소송법, 수요일 날은 경찰학개론, 목요일 날은 헌법, 금요일 날은 한국사 건정제 시험,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영어 지테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과목씩 들어갑니다. 초시생들은 상당히 이거 소화하기 힘들 거예요. 거의 하루에 한 과목인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연속성이 좀 많이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는데 아침 진도별 모의고사 보니까 지금 공부하신 초시생들은 사실 모의고사가 크게 의미가 없죠.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초시생분들이 잘 모르는 게 학원 수업을 다 따라가야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학원 수업이나 인강을 다 따라간다 할게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전국의 경찰 수험생들 중에서 합격 못 하실 분도 없어요. 우리가 인강이든 실강이든 요거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과정 내에서 도움을 받으시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회독을 하고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시고 나중에 문제풀이를 풀어야 돼요. 근데 너무 인강이나 실강에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강원표 심화 특강도 있고 뭐 단원별 문제풀이 특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실강을 듣고 다음날에 그 과목 시험을 항상 보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재시생들은 나쁘지 않아요. 재시생분들은 이미 형법, 형소법, 경찰학이 이전에 기출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과목, 복수 테스트 보는 거 나쁘지 않은데 초시생들은 공부해 보셨을 때 과목 시험 볼 여유 없을 거예요. 아마 복습하기도 바쁘실 거고 진도 따라가기도 바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유의해 주셔야 돼요. 학원은 철저하게 재시생 위주로 들어가는 컬이에요. 초시생들은 그냥 따라가면은 이거 상당히 힘듭니다. 해도 못해요. 다음날 복습 테스트 관련. 이게 사실 이제 이 수험생 말고도 다른 실강을 다니는 초시생들 다 똑같은 고민이실 거예요. 복습 방법을 모르겠어서 그냥 정독을 하라고 해주셔서 학원에서는 복습 방법 따로 없고 그냥 정독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있는데 점수가 항상 낮게 나옵니다. 5번. 복습을
정독하라고 추천하셨고 점수가 안 나온다. 자, 지금 답변 드릴 게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수시생분들은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에 다들 있을 것 같습니다. 5시간은 그달 공부한 과목 제가 복습 8시간 충분히 가능하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보니까 수업이 거의 한 4시 반 정도에서 끝날 때도 있고, 아, 과목별 심화 특강이 저녁 때 하는구나. 야, 정신없겠다. 그래서 복습을 기출 독학으로 돌리고 싶은데, 자 보세요. 기출 독학으로 돌리고 싶으면 실강을 다니는 의미가 없는 거죠. 선생님이 시기상 안 좋다고, 선생님은 강의를 팔아야 되니까 아직 보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결국 복습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기출 독학으로 미리 나가고 싶은데 선생님은 반대한다. 아직 나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어려운 점이나 수업은 마음에 드는지 이해는 잘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시험 점수 많이 낮게 나와요. 아직은 뭐 해독이 안 됐으니까 점수는 거의 안 나오실 거예요. 강의 스타일 같은 것도 본인과 잘 맞는지. 근데 이거를 본인이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강의도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선별할 때 자신과 잘 맞는 강사님을 선택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선생님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도 또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쭤봤어요. 혹시 거기 실강 학생들 중에서 유명 인강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 지금 1회독 하신다고 합니다. 보통 제 시생분들은 다 유명 강사님 인강을 들으니까요. 제가 프리패스가 있어서 다른 것도 볼까 했는데 프리패스는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강을 다니는 거예요. 또 제가 여쭤봤어요. 해설이 자세한지 아니면 빈약한지 또 선생님은 강사님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지. 그러니까 학생께서 답변 주신 게 또 제가 또 물어본 게 암기 위주로 단순하게 암기하도록 설명하는지 아니면 책을 단순히 읽어주는 약간 리더 스타일인지 한번 여쭤봤죠. 자, 이런 과정을 들었는데 그리고 문제풀이는 12월에 있다고 하고 심화는 1회독은 듣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하셔서 지금은 경찰 행정법만 추가로 듣고 있습니다. 스타일은 형법 선생님은 좀 빠르시대요. 그래서 가끔 놓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강 같은 경우는 놓치는 게 있어도 들을 수 있지만 실강의 단점은 놓치는 게 있으면 못 듣는 거죠. 그리고 관련 강의 혹시 인강 복습이 가능한지도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일단 4개월 정도 들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이거 외에도 혹시 힘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복습법 말고는 기출을 언제 돌려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돌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 기출 해독 방법. 지금은 복습을 그냥 구조화하듯이 있는데 쟁점 같은 게 파악이 안 되고 기출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굴뚝 같은데 그리고 교재 해설은 제가 자세한지 여쭤봤어요. 교재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기출 교재는 기출 가지고 시작해야 사실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다른 학원 프리패스가 있어서 따로 아니면 독학으로도 들을까 고민입니다. 지금 계속 기출이 지금 공부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복습법을 모르겠어서 정독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읽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공부하는 방법 자세히 안 알려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인강이 아닌 실강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분께서 공부는 몰라가지고 택한 방법입니다. 공부법을 쳐서 열어 쓰기를 보니까 기가 팔랑기라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학원 공부가 따로 있는지요? 아니요. 그냥 사실 학원에 그냥 맡긴 겁니다. 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학원에 다닌다고 했을 때는 그 학원에서 도움 받을 거를 이미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활용하셔야죠. 학원이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니요. 해결 못합니다. 어떤 특정 학원을 다녔다고 어떤 특정 인강을 들었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쭤봤어요. 학원 강사님 혹시 자세한 공부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수험생께서 그냥 이해 잘하고 복습하실 때 읽고 나눠주신 유인물 암기하는 겁니다. 이건 공부법이 아니죠. 자, 학원에 혹시 장점이 있었는지도 여쭤봤어요. 유명하다고 인터넷에서 봤고 그럼 인터넷 알바글 많을 거고
좀 빠르셔서 그렇지 선생님께서 기출에 나오는 문제나 밑줄치는 부분 보라며 범위를 줄여주시고 강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선생님이 일단 줄여주는 스타일이네요. 그리고 기본이 중요하다. 맞아요. 지금 경찰 시험이 이제 시험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본서 내용도 중요하고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응용까지 할 수 있어야죠. 자, 좋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질문은 약간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먼저 학원 실강 복습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알려드릴게 복습이라는 게 만약에 수험생분이 재시생이라면 복습이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형법, 형사법, 경찰학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재시생분들은 복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시생들은 처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복습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초시생분들은 일단은 만약에 실강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수업 때는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 같은 거 선별을 해주세요. 강사님이 수업 시간에 이 단원에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 부분은 우선시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날 실강을 다 듣고 시간이 남아요. 그럼 그날 공부한 것을 복습을 할 수 있겠죠. 이때 복습을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날 배웠던 것 중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왜냐면 복습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복습이 있어요. 뭐 당일 복습이 있고 당일날 바로 복습하는 거. 그리고 누적 복습, 시간이 좀 지나서 복습하는 거. 그 다음 회독 복습, 나중에 한번 빠르게 보고 2회독, 3회독, 4회독 하면서 복습하는 거. 복습 방법은 뭐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결국은 똑같아져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해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반복이 되고 줄어가는 공부를 하면서 더 빨라지기 때문에 어떤 복습법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초시생 입장에서는 일단 수업 시간에 그날 수업 때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걸 끝나고 나서 간단히 보는 거 정도, 아마 이 정도밖에 못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출을 일찍 시작하고 싶다. 첫 번째, 기출을 일찍 시작 못할 수도 있는 게 일단 기출 교재가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강사님들은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판이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강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커리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뭐 먼저 나갈 수는 없죠. 근데 인강이면 가능할 수 있죠. 뭐 이전 거 기출을 본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선생님께서 반대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아요. 커리가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학생이 저 좀 더 일찍 나와야 된다 하면은 다들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강의 단점이니까 그냥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기출 회독 같은 경우는 전에 생각했을 때 단원별 기출이라고 하면은 먼저 출제 범위를 1회독 할 때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학원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과목씩 나가기 때문에 이거 초시생들은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정신 없을 거예요. 자, 1회독 때 출제 범위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지 마세요. 문제를 뭐 풀면 좋긴 한데 기출의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시험이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경찰 시험이 22년도에는 이제 다들 어렵다고 말을 하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형사법, 그리고 경찰학, 그리고 헌법 이 세 과목에서 변별료 내야 되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더 문제는 형사법에서는 기존의 형법과 형소법이 이미 기출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어렵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역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경찰학은 이제 경찰행정법까지 같이 들어갔으니까 경찰 행정법도 들어가고 이제 경찰학 기존의 기출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기출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서 더 어렵게 낸다고 하면은 더 지역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헌법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7급 시험에서 헌법이 있으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양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어렵게 낸다고 하니까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서가 이때는 중요해져요. 왜냐면 이전처럼 단순하게 암기만을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서의 이론을 이해해가지고 그걸 응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경찰 세 과목에서는 기출부터 기본서 계속 봐야 되고 문제 풀 때도 계속 기본서 봐야 됩니다. 기본서를 약간 계속 단권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기출은 중요하죠. 물론 강사님들이 이제 기출만으로 안 되고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야 된다고 말을 할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일단 우선순위는 기출이에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본서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기본서에서 중요한 포인트만을 잡는 거는 좀 쉽진 않거든요. 강사로서는 우리가 이론을 아는 것과 문제를 푸는 건 별개예요. 그래서 기본서랑 기출은 이제 계속 같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기출 과정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거 지역적인 문제들 이거 해결하려면은 진짜 상위 막 경찰 승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건데 그거는 수험생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강사님들이 모의고사 과정에서 어차피 다 승진 문제나 어려운 시험들에서 다 뽑아 올 거예요. 그나마 경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범위 위주로. 그거는 모의고사에서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여기서 실전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초반에 일단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기본서랑 기출. 그리고 이번 저희 1차 합격생분들이 중경 갔을 때 22년 형사법, 경찰학, 헌법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경찰 1차 학생들 대상으로 중경에서 테스트를 여러 번 돌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합격생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전에 어려운 뭐 승진 시험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기존의 재시생분들은 이미 형법, 형사법, 경찰학에 잡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변별력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은 초시생분들이 기출 많이 풀려고 하잖아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풀면은 몇 번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재시생분들은 풀 수 있지만 초시생은 풀지 말고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 1회독에서는 출제 범위를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지 말고 그냥 문제와 해설을 읽으세요. 그래서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하자. 그리고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OS 포인트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오답을 정답으로 싹 다 바꿔 놓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단원별 기출 교재가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 그 해설에 관련된 문제의 기본수처럼 약간 보는 거죠. 요게 단원별 기출 1회독. 이것도 시간 꽤 오래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2회독을 할 때는 일단 기출도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하지 말고 그 1000페이지 넣는 거 언제 다 해요. 일단은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자. 인강을 들으시거나 실강을 들으신 분들은 강사님들이 이제 선별해준 포인트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경찰 수험생분들이 나중에 기출 회독을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회독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렇게 많이 못하는데요. 문제를 안 풀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좀 걱정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를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출 포인트까지 암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포인트를 알면은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풀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기출까지는 풀지 마시고 기출 해독을 해주세요. 1000페이지 무리예요, 푸는 거는. 안 푸는 게 오히려 훨씬 해독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이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출 해독을 하다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일단은 경찰 시험 직렬 위주로만 뭐 승진이나 그런 건 좀 나중에 기출 한 3, 4회독 할 때 2회독 할 때도 다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보자.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여기서는 삭제 작업을 하자. 아까 보기양 선지 해설에 하나하나 다 OS 포인트 보면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아는 거. 이거는 삭제와 소거를 하자. 삭제와 소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요거를 삭제와 소거를 해야지 다음 해독에서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고 다음 해독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설프게 아는 거는 모르는 것을 하자. 이거는 다음 해독에서.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이제 기본 전제는 기본서 계속 같이 봐야 돼요. 기본서는 일단 기출 보면서 기본서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서에 기출에서 나온 포인트들 체크해 주세요. 기본서 같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회독부터는 이제 누적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해와 이제 암기가 조금씩 가능해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암기해 주시고 자, 모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르는 것은 인강을 통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또는 기출의 해설을 통해서 또 기본서를 통해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암기 주시고 계속 삭제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계속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3회독 이후부터는 지역적인 기출 포인트도 조금씩 이제 넓혀가면 되겠죠. 지역적인 부분은 당연히 보면 좋죠. 왜? 안 봐서 굳이 틀릴 필요는 없고 대신에 중요 포인트 위주로 좀 먼저 보시고 집중적으로 중요 포인트를 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포인트 계속 넓혀가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내년에 기출 좀 어느 정도 잡혔어요. 그때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예요. 유의하죠. 모의고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기출 포인트가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넘어가 버리면 초시생들은 뭐가 문제냐면 기출 범위에서 나와도 기출 포인트가 안 잡혀서 틀릴 수도 있고 기출이 단원별로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섞여 있는 모의고사 풀다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개념이 섞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시생분들은 내년 1차까지는 모의고사보다는 기출을 최대한 위주로 보고 모의고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원 수업이 들으면은 합격을 하냐? 못해요. 왜냐면 회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신랑은 필요한 과정 내에서만 듣고 최대한 본인이 회독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이거 언제 하려고요? 이렇게. 실강 등은 당연히 못해요. 재시생들은 실강 듣고 합격할 수 있어요. 이전에 기본서랑 기초회독이 되었기 때문에 초시생들은 많이 힘듭니다. 다음날 보스 테스트 관련 지금 보스 테스트 할 실력이 아직은 안 돼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복습을 정독하라고 추천한다? 정독하라고 추천하는 건 너무 이거는 방향이 없는 거고 아마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날 배운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강이 크게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 인강으로 돌리세요. 그냥 인강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확보하세요. 지금 왜냐면은 기출을 그래도 해독을 충분히 하고서 모의고사까지 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정해져 있는 시간 커리로는 초시생들은 많이 힘들어요. 재시생들 가능할 수 있어도.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강을 듣고 싶은데 관리가 안 된다. 그럼 차라리 관리형 도서실 다니세요. 인강으로 듣고 관리형 도서실 다니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일단 건정제 시험, 한국서나 영어, GTF 따실 거 있으면 빨리 따시고요. 그리고 체력 같은 경우는 주 2에서 3회 정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자꾸 공부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딱 질문 봤을 때 이 정도가 지금 딱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아마 공부하시면서도 아마 궁금하신 점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응원할게요.